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달라진 민주당이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TV조선의 보도를 방심위에 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서울신문에 명백한 가짜뉴스를 두고 민주당에선 허위사실이 보도되지 않도록 당부한 바 있는데, 이걸 어기고 TV조선에선 심지어 민주당의 반론조차 반영하지 않은 채 있지도 않은 제2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사건,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려고 해서 방심위에 제소를 당하게 생긴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건 나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도부와 함께 구룡마을에 찾았죠. 최근 화재 피해 현장에 방문한 건데, 소방당국의 브리핑을 듣고 인명피해가 없는 건 정말 다행이다. 다만 설 때 주민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답답하긴 할 것 같다. 그리고 소방당국에는 애 많이 쓰셨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원래는 조금 더 일찍 오고 싶었는데 진화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완진 이후 현장 방문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장면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는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사실상 대통령이다, 무엇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서 계속 헛발질하고 사고치고 다니고 서민 약자들 예산 깎고 이런 상황이기에 더더욱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검찰은 그저 이재명 대표를 때려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어제 SBS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제목만 보면 그냥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과 엮으려는 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로 의심되고 있다, 유동규의 입을 빌어 이렇게 삭제 지시한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황당하단 반응이 이어지는 거고요. 마치 제목은 확정인 것처럼 써놓고 내용을 보면 의심하고 있다고 하니 대놓고 독자 우롱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기에 이런 내용들도 주위에 계속 알릴 필요가 있고요. 심지어 검찰이 최근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 일정을 발표하자 이걸 두고 일방 발표라 그러며 또 불쾌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의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부당거래의 이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야, 대단한 검찰 공무원들,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일방 통보해도 되는 거냐, 무소불위의 권력이구나, 본인들이 왕인 줄 아냐, 이런 지적이 이어지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해외에 가서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겁니까? 최근은 심지어 원전 확대 소리를 해서 이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에선 부랴부랴 또 수습에 나섰습니다. 추가 건설 계획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저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하면서 원전 확대하겠다고 하는 건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밖에 안 보이고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설화 때문에 UAE 비밀군사 협약으로 불똥 튄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 이명박 정부가 UAE와 체결했던 비밀군사 협약이 재조명되고 있단 건데요. 너무 민감한 내용이었던 만큼 국익 차원에서 조용히 관리해야 했던 사안인데 이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군사 분야 이면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강하게 부인해서 수면 아래로 잠복하는 듯 했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특히 그 협약의 가장 큰 문제는 유사시 한국군의 자동 개입 조항이었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으로 비밀협약에 원죄가 있는 이명박 씨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란에겐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고 UAE로서도 난감한 일이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수습해 갈지 오히려 일만 계속 키우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명박 씨를 찾아갔죠. 정말 기가 막히단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극중주의 타령하면서 결국 뒤에서 하는 거 보세요. 무엇보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 얘기했다가 완전 폭망했는데 역시 저렇게 MB를 쪼르르 쫓아가는 거 보면 참 한심하단 말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두고 민주당에선 결자해지 자세로 외교 참사 수습해라, 도대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려고 저러냐, 그리고 부끄러움은 왜 항상 국민의 몫이어야 되냐, 호르무즈 해협 안전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의 타격, 외교 타격, 시한폭탄이 돼가는데 오히려 설득은 못하고 일만 키우고 있으니 외교적 부채만 쌓이고 있다는 비판까지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심한 현실이라고 꼬집었고요. 본질은 국민 불안, 국가적 리스크, 이거 아닙니까? 저렇게 엉망인 대통령의 훈장을 거부한 현직 교장 소식이 오늘 오후에 단독 보도로 전해졌네요. 충남모 중학교의 길준용 교장님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한덕수, 이상민, 이 3명의 이름이 훈장증에 들어가는데 받는 거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하는 짓 보면 적반하장인데 이걸 받으면 학생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본인은 거부했다, 이런 입장을 전한 겁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살다가 참 교육자를 만났다,
생각 있는 교육자의 소신에 고개를 숙인다. 대통령이 얼마나 쪽팔렸으면 훈장을 거부할까? 이 시대의 어른이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은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도 지금 계속해서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죠. 나경원 씨는 여전히 전의에 불타고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보수의 상징적 장소에서 출마 선언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을 두고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의 경험과 비슷하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의 인선을 나경원 씨가 희망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언짢게 생각했다는 걸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를 김기현 의원은 또 때리고 있죠. 하여튼 막장이란 말밖에 안 나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기엔 민생도 경제도 아무런 내용도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심지어 어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열차 이용 수칙을 위반하고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쳤다는 소식이 단독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노마스크로 긴 시간 원고를 읽고 전화통화를 하는 등 KTX 객실에서 민폐를 끼친 건데요. 같은 객실에 탄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열차에 구둣발 올리는 대통령이나 성일종 같은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다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비하할 때부터 알아봤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너무 답답하고 황당한 소식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설 명절은 다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하는 생방송 명절 때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시간 나시는 분들은 편하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